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일론 머스크가 XAI 올 핸드 미팅에서 충격적인 비전을 던졌는데요. 바로 지구의 전력 한계를 넘어 달에 직접 AI 공장을 짓고 이 매스 드라이버로 위성을 쏘아 올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황당해 보이는 계획대에 숨겨져 있는 거대한 이 자본의 움직임이라 생각되는데, 최근 XAI의 핵심 인력 이탈이라는 잡음을 뚫고 일론 머스크가 말하고 있는 계획과 또 앞으로 만들어지게 될 1.25조 달러 규모의 스페이스X와 XAI의 합병 법인의 실체를 확인해 보려고 하고요. 또 테슬라가 XAI에 투자하고 있는 20억 달러는 어떤 효과를 발휘하게 될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자, 간단한 뉴스부터 한번 확인해 본다면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기업인 XAI가 강력한 승부수를 두기로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워싱턴주 벨뷰에 대규모 AI 엔지니어링 허브를 구축하기로 확정했다고 하는데, 왜 갑자기 워싱턴주로 확장하게 됐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워싱턴주 벨뷰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본사가 있는 레드먼드와 매우 인접해 있는 곳이고, 아마존의 거대한 클라우드 컴퓨팅 부분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빅테크 기업들이 많은 곳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이곳에 XAI의 깃발을 꽂고 있다는 건 이제 MS와 아마존의 베테랑 엔지니어들을 흡수하겠다라는 선전포고와도 같고, AI 전쟁의 승패는 누가 더 좋은 인재를 많이 보유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워싱턴 벨뷰에 새롭게 허브를 구축하고 있는 것은 XAI의 개발 속도를 발전시킬 한 수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XAI가 새롭게 오피스를 확장하는 것이 테슬라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물을 수도 있지만, XAI의 성장은 곧 테슬라 인공지능의 진화로 이어질 수 있고, 앞으로 벨뷰에서 만들어지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도로 위 상황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특히 벨뷰에서는 복잡한 코딩과 시각적 이해 능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테슬라 공장에서 일하게 될 옵티머스의 로봇의 그 지능을 완성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 벨뷰의 AI 허브는 이 소프트웨어의 사령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 테슬라가 최근 XAI에 투자하고 있는 20억 달러는 바로 이런 인프라 구축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테슬라는 이 투자한 대가로 XAI로부터 최신 AI 기술을 공유받게 될 것입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을 넘어서 시애틀까지 확장된 일론 머스크의 네트워크는 최고의 인재들을 끌어모으면서 강력한 기업으로 변신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CNBC의 짐 크레이머가 흥미로운 발언을 전하고 있는데요. 평소 테슬라에 대해서 매우 의견이 갈렸던 짐 크레이머는 이 테슬라의 정체성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짐 크레이머의 이런 발언을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될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든 사람도 바로 짐 크레이머인데요. 하지만 그는 최근까지 테슬라를 M7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테슬라의 자동차 판매 둔화가 치명적이라고 하면서 테슬라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로 보는 것은 완전히 틀렸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테슬라를 제조업에서 AI 기업으로 점점 다르게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짐 크레이머조차 테슬라를 로보틱스 기업이라고 부르고 있는 건 월가의 평가 모델이 정말 바뀔 때가 되었다는 뜻이고요. 자동차 회사는 아무래도 멀티플을 높게 받을 수가 없지만 AI와 로보틱스의 기업은 미래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해 굉장히 좋은 멀티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FSD 소프트웨어는 도로 위에서 실시간 지능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옵티머스까지 나오게 된다면 노동의 개념을 바꾸게 될 것이며, 앞으로 이 두 개의 기술이 테슬라라는 회사를 완전히 다르게 재정의하게 될 텐데, 테슬라에게 매우 비판적이었던 짐 크레이머조차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고요. 자, 앞으로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에서 전기차를 몇 대 팔았는지보다 AI의 연산 능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또 옵티머스가 얼마나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에 따라 그 평가는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이런 새롭게 나오는 평가들을 매우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인버스 크레이머라는 농담이 나올 정도로 짐 크레이머가 말하는 반대로 하게 되면 성공한다라는 공식이 있는데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님들은 이런 짐 크레이머의 자세가 변환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정말 월가가 테슬라를 AI 기업으로 보게 될지 같이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XAI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요. 블룸버그에서는 조금 무거운 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XAI가 심각한 인재 유출 위기에 직면했다라는 소식인데, 자, XAI는 2023년 일론 머스크를 포함한 12명의 천재적인 공동 창업자들이 모여서 시작된 드림팀이었는데, 불과 이틀 전 지미 바와 토니 우라는 핵심 공동 창업자 2명이 동시에 회사를 떠나게 되었고, 이로써 창립 멤버 12명 중 6명이 짐을 싸고 나간 상황입니다. 자, 외부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이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또 핵심 브레인이 다 빠져나간 껍데기뿐인 회사라는 날선 비판도 나옵니다. 특히 오픈 AI나 구글과의 AI 전쟁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이런 인재 유출은 테슬라의 FSD와 옵티머스의 뇌를 만드는 계획에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 나오고요. 게다가 XAI의 그록이 최근 딥페이크 논란으로 프랑스 당국의 조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 회사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위기 때마다 판을 완전히 갈아엎으며 정면 돌파해온 인물인데, 오늘 있었던 올 핸즈 미팅에서 일론 머스크는 떠난 이들에게 감사를 표함과 동시에 XAI를 완전히 새로운 4개 부분으로 재편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 속도와 실행력 중심으로 조직의 체질을 바꾸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를 대놓고 저격하고 있는 매크로 하드의 부분 신설은 그가 여전히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회의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2026년 IPO에 대한 로드맵인데요. 이 창립 멤버들이 나갔다고 해서 일론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고 XAI를 완전히 새로운 4개의 핵심 부분으로 재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챗봇과 음성을 담당하고 있는 그록, 그리고 코딩 솔루션의 코딩, 비디오 생성 모델인 이매진, 그리고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매크로 하드 부분인데요. 매크로 하드는 이름에서 일론의 특유의 유머 감각과 야심이 느껴지는 부분이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름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 크고 단단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이곳에서 디지털 에이전트를 개발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테슬라 주주들에게 중요할까 궁금할 수 있는데요. 바로 디지털 에이전트의 뇌가 나중에 어디로 들어갈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쉽게 이해가 갈 수 있고, 바로 이 디지털 에이전트는 앞으로 테슬라의 옵티머스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공장에서 스스로 업무를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에이전트 기술은 옵티머스가 앞으로 인류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일론은 이번 회의에서 다시 한번 범용 인공지능인 AGI를 언급했는데, 일론 머스크는 10%의 확률로 차세대 모델 그록5를 통해서 2026년에 인간 수준의 지능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록5는 긴 영상을 한 번에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까지 가졌다고 하는데, 이 테슬라의 FSD 이후 버전이 도로 위의 수많은 돌발 상황을 인간처럼 추론하고 해결할 수 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가장 기다리고 있었을 돈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요. 상장 일정을 볼 수 있는데, 일론은 스페이스X와 XAI의 합병법인이 IPO가 되는 시점을 2026년 중으로 조준하고 있고, 칼쇼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생일이 있는 6월이 유력하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장이 정말 현실화된다면 시장에는 엄청난 유동성이 풀릴 가능성도 나오고, 또 관련된 후광 효과까지도 나올 수 있는데, 이런 효과는 테슬라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XAI 지분 가치가 시장에서 가치를 높게 평가받는 순간 테슬라의 기업 가치 역시 재평가될 수 있고, 현재 테슬라가 자동차 기업이 아닌 AI 기업으로 평가받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스페이스X와 XAI가 합병되게 된 후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기업은 테슬라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자, 일론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이 거대한 AI를 학습시키기 위해 테네시주 멤피스의 콜로서스 데이터 센터를 넘어 미시시피의 매크로 하더 빌딩의 확장으로 총 2기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결과는 결국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로봇의 뇌를 완성할 수 있는 기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번 올 핸즈 미팅에서 가장 파격적이었던 부분은 이 달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AI 인프라를 만들겠다라는 소리인데요. 누군가는 미쳤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경제적인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지구는 좁으니 달에 AI 위성 공장을 짓고
매스 드라이버로 위성을 쏘아 올리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매스 드라이버라는 이름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쉽게 비교하면 우주로 쏘아 올리는 거대한 새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 부상 열차처럼 강력한 전자기력을 활용해 긴 레일 위에서 위성을 초고속으로 가속한 뒤 레일 끝에서 하늘로 던져버리는 방식입니다. 자, 이런 방식은 로켓 연료가 전혀 사용되지 않고 전기만으로 궤도에 올릴 수 있는데, 왜 달에 이런 장치를 설치하려고 할까 궁금할 수 있지만, 첫째, 달은 진공 상태라 공기의 저항이 전혀 없고 지구에서는 고속으로 가속할 시 위성이 타버릴 수 있지만 달에서는 현재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 달의 중력은 지구의 6분의 1밖에 안 되는데요. 살짝만 밀어도 훨씬 더 멀리 그리고 빠르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달에서 매스 드라이버를 쓰게 된다면 위성 발사 비용이 극적으로 낮아질 수 있고, 일론 머스크는 이걸 통해서 지구 기반의 로켓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대량의 AI 위성을 배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이런 AI 위성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 달에서 시작될 경우 100분의 1 수준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 테슬라의 FSD와 옵티머스는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저렴하게 학습시킬 수 있느냐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지상 데이터 센터들은 전기료 폭탄과 냉각 비용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이 웬만한 데이터 센터들이 대도시 하나가 쓰는 수준의 전기를 쓰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달에 AI 기지를 짓는 것은 24시간 내내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고 우주의 극좋은 환경에서 자연 냉각기 역할을 해줄 수도 있으며, 스페이스X와 XAI의 우주 인프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점점 더 인공지능을 폭발적으로 성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현재 경쟁을 하고 있는 많은 AI 기업들과는 비용의 장벽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 것인데, 남들이 지구에서 전력난과 규제 또 냉각 문제에 막혀 있을 때 테슬라는 우주에서 압도적인 컴퓨팅을 저렴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 달에 AI 공장을 만드는 데까지는 10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 본인도 이것은 굉장히 먼 미래의 비전이라고 말하면서 또 스타쉽을 활용한 구체적인 타임라인까지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달에서 학습한 AI로 지구의 도로를 누비고 있는 테슬라가 운전 실력을 더 높일 수 있다라는 이런 만화와도 같은 이야기는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일론의 발표에서 우주에 AI 공장을 짓겠다라는 이 계획 다음으로 가장 관심이 높았던 것은 매크로 하드인데요. 이곳은 앞으로 디지털 에이전트를 만드는 곳이 될 것이고, 디지털 에이전트란 사람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판단해서 이메일을 쓰고 또 일정도 잡을 수 있고 코딩을 하거나 나아가 공장의 복잡한 공정을 최적화할 수 있는 가상 비서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소프트웨어는 화면 속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기술이 사용될 것은 테슬라의 옵티머스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로봇을 만든다면 A 지점에 있는 짐을 B 지점으로 옮기라고 명령하거나 나사를 얼만큼 조여라 같은 단순한 명령을 할 수 있는 단계였다면, 매크로 하드에 지능이 탑재된 옵티머스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되며 생각하는 노동력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테슬라 공장의 무인화 역시 가속화될 수 있고, 사람이 관리할 필요 없이 매크로 하드의 AI 에이전트들이 옵티머스를 지휘하면서 24시간 공장을 돌릴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노동력이 만들어진다면 테슬라는 로봇 회사다라고 말했던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정말로 검증이 되는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최근 XAI와 스페이스X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자 일론 머스크가 이 테슬라를 뒷전으로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테슬라가 투자한 20억 달러가 너무 적다라는 발언도 있고, 반대로 너무 많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 최근 핵심 인재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XAI는 그룹의 딥페이크 논란까지 터지면서 XAI가 정말 흔들리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하지만 이번 올 핸즈 미팅을 보게 된다면 일론 머스크는 지금 테슬라의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인 AI 컴퓨팅 비용과 전력의 한계를 외주화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만약 테슬라가 직접 달에 AI 공장을 짓고 매스 드라이버를 개발하겠다라고 말하면 시장의 반응은 어땠을지 예상할 수 있는데, 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테슬라가 말도 안 되는 곳에 돈을 쓰기 시작한다면서 주가 역시 폭락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위험하고 비싼 일은 스페이스X와 XAI가 하고, 테슬라는 결과물을 매우 저렴하게 받을 수 있고, 현재 이것이 일론 머스크가 설계하고 있는 고도의 자본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저 옵티머스 역시 전 세계 공장과 가정에 수십만 대 또 수백만 대가 보급될 때 그 뇌를 업데이트하고 최적화하는 소프트웨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돈을 벌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테슬라 역시 옵티머스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의 구독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수익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게 됩니다.
자, 이제 주가 이야기를 해보면 2026년 스페이스X와 xAI가 합병될 것이다라는 설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는데, 이 시점을 기해 월가는 더 이상 테슬라를 전기차만 만드는 회사로 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AI와 로보틱스, 우주 인프라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으로서 재평가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분명 리스크는 존재하고요. 지금 xAI처럼 인재 유출이 계속되거나 또 IPO가 지연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규제 리스크와 경쟁자들의 추격도 무시할 수 없고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에게 이런 경쟁자들의 추격은 언제나 있었던 일이고 결국 숫자와 실행력으로 증명해왔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이번 일론 머스크의 발표를 구체적이지 않고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만 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정말 현실이 되게 된다면 앞으로 테슬라가 차지하게 될 자리가 어디가 될지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일론 머스크가 말하고 있는 달에 AI 공장을 짓는 것과 또 매스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위성을 띄우는 것이 정말 현실에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아니면 일론 머스크가 현재 xAI의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급조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을 주시면 같이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